이 엉터리 부동산 동네 로키 7억에서 8억을 더 내야 할 텐데 과거에도 논란들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됐죠? 저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적어도 사기는 치지 않는데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엉터리 부동산 투기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2억대 구축 사고 나머지 여윳돈을 은행 정기적금이나 안정적인 고배당 주식 사두면 편히 사세요. 동네 로키 중층 재건축은 이제 현실성이 없네요. 초과 부담금이 7억에서 8억을 더 내야 할 텐데 라는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동네 로키는요, 초과 분담금이 7억, 8억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요, 많이 낼 겁니다. 많이 내는데요, 수요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을 보면은 동네 로키가 10억인데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해? 그림의 떡인데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10억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내 기준에서 10억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동네 로키 오른 가격에 구매해서 추가 분담까지 부담한다면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싼 가격에 구매해뒀기 때문에 장기 보유한 세대면 모를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배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네 로키에 대한 입지 가치를 지금 현재의 가치에 대입을 해서 이것들이 현재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네 로키는요, 서울로 따지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동구, 마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가 이제 강남권의 입지라고 생각이 들고, 해운대 뭐 수영 이런 데가 이제 뭐 용산 같은 이제 수요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게 입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도심은 개발이 됩니다. 그 개발이 된 례 중에 하나가 온천 4구역 같은 경우가 포레스티아로 이제 변모를 하고 그 당시에 분양가를 가장 비싸게 부산에서 분양을 했는데 앞으로도 거기는 전망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가치는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추가 분담금입니다. 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는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도 이제 국토부에서 정기적으로 기본 건축비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시장에 참여자에서 배척되어 있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미래는 밝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공사비 증가에 대한 논란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있음에도 재건축들은 강건하게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과거로 좀 돌아가면요, 우리가 처음에 재건축이 시작된 데가 언제냐면요, 1960년대에 지어진 마포 주공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최초로 삼성이 공사를 해서 94년도에 처음으로 재건축이 된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입니다. 마레프 아래쪽 요 아파트, 마포 삼성 아파트입니다. 얘 가격이 30평 기준 한 14억 정도, 평당 4,498만 원 하네요. 이 아파트가 62년도에 지어진 마포 주공을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고, 이때 재건축을 할 때 최초로 엘리베이터와 중앙 난방 시스템을 적용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뭐 연탄 보일러라든지 뭐 이런 아궁이 불 놓고 온돌벽 난방이 많던 시기에서는 되게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거고, 아무튼 재건축이 준공이 되었을 당시에 이 마포 삼성 32평이 개포의 경남, 그때 있었던 개포 경남 33평이 한 2억 4천 정도 됐는데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포 삼성이 그 당시에 강북의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제일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아파트가 94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였냐면요,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집값이 한 2억 중반대 후반대를 감안할 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됐죠? 네, 지금은 14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공사비가 증가하면 사업성이 저하가 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뭐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는 부담이 생기고 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심리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비 사업에 관심이 하락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가격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응을 하다가 다시 적응한 시간이 길어지면요. 매수세가 다시 붙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또 공사비가 또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의 시장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사업성 저하가 되고 이게 쳇바퀴처럼 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본 그것만 그렇지 다른 것도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다시 2011년도에 보면요. 2011년 10월 기사죠. 억소리 나는 재개발 재건축 추가 분담금 더럽 겁나죠. 이때 보면은 지금 개포주공의 사모형 전용 면적을 갖고 있는 김모 씨가 고민이 많은데 추가 분담금을 8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4억에 가까워서 어떻게 이거를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추가하는데 만만치 않아서 포기하고 나가는 방안을 엄청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개포주공 3단지입니다. 개포주공 3단지는 뭐 지금 보면은 3단지도 3호 보유자가 7, 8호 집을 늘려면은 2억 5,200만 원 부담해야 된다. 2015년도 기준으로 볼 때, 11년도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돈이죠. 13년 전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개포주공 3단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DH 아너스 1이 됐고요. 개포주공 4단지 사이를 8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억 4천을 내야 된다. 분담금을. 근데 개포주공 4단지는 어디였습니까?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작년에 입주를 했죠. 근데 얘들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DH 아너스 요게 개포주공 3단지가 재건축되고 추가 분담금이 최대 4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개포자의 프레이전스 개포주공 4단지였습니다. 3단지 4단지. 그런데 지금 평당 8천 9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싸다는 추가 분담금은요.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분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일반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하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메리트가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입지가 좋고 포장을 이쁘게 했으면요. 가격들은요. 약진을 합니다. 언제 또 약진을 하냐? 상승장 때 약진의 속도들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하락의 폭이 클 수는 있지만요. 그것들이 회복되는 폭들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2011년도 걸 봤잖아요. 2011년도에 이렇게 지금 1년 새 추가 분담이 1.5 늘어난 곳도 있다. 마포의 재개발 구역에도 1년 새 1억 5천 55% 증가했다. 큰일 났다. 하지만요. 이런 아파트들은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하고 이 추가 분담금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부천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2013년도 부천의 약대 주공 아파트가 분담금 폭탄 철회를 한데 이때는 좀 사건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공사의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계약들을 좀 변경하면서 뭐 좀 문제가 되었는데 추가 분담금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시공사에서 이제 사업비가 좀 증가 이후로 조합원한테 가구당 1억 7천이라는 부분의 추가 분담금을 좀 발생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 아파트가 이제 지금 부천 약대 아이파크입니다. 2017년도에 준공을 했고 이 지금 약대 주공 아파트 2017년에 준공을 해서 현재 호가는 6억 30평 기준으로 6억 2천에서 8억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초과 분담금을 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서 수익이 없다, 먹을 게 없다고 했지만요. 그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고려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였고요. 또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계약을 포기했는데 후회 막심. 신축 아파트 가뭄에 1년 새 6억이 뛴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이죠. 마포 더글라시 후분양했고 세대수가 작게 나와서 후분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 마포 더글라시는 잘 진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면은 마포 더글라시 5구 타입으로 보면요,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이제 13억으로 올라갔고요. 강동 헤리티지 자이, 여기는 길동에 있는 거예요. 길동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9호선 들어오는 길목에 있죠. 여기 생태공원 앞 이제 공원 그 여기 생기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 지금 현재 가격이 8위 타입은 얼마일까요? 지금 아까 전에 헤리티지 5구 타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격도 보면은 11억에서 12억 하네요. 호가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10억 4천이라고 했는데 1월 기준으로 지금은 호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지금 분양가는 7억 7,500이었는데 올라갔죠. 포레온도 이때 분양가 이제 5구 타입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뭐 12억 13억 하는 그 국평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만요, 지금 5구 타입 자체가 16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이 19억이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때도 공포스러워 했는데 가격이 좀 싼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량은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 3년 연장하는 게 조금 효과를 발휘해서 또 지금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이때도 사람들이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마포도 클라시 모두가 이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논란과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어지고 있고요. 가격들은 그 이상의 인플레이션으로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반응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자,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송파구의 가락우성 1차 펜트하우스 조합원 분양가만 32억 찍었다. 구평도 15억. 여기 지금 가락우성이라는 동네 아파트는요,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한 겁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건요, 아직 추진위도 설립이 되지 않았고요.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이주철거 착공, 이 단계를 아직까지 하려고 하면요,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재건축 초기에 이제 시작점을 알린 거고요.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이 완벽하게 시작됐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게,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조합이 설립이 돼야지,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송파구의 가락우성 1차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지금 32억, 구평도 12억 찍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는 가락동이고 헬리오시티 대각선으로 있고 수산시장이랑 패밀리 사이에 있는 아파트고, 송파역하고 가락시장 역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격들이 좀 비싸긴 한데, 송파에서는 중급지입니다. 중급지, 상급지가 아닙니다. 근데 측정이 된 게 조합원 분양가만 32억, 구평도 15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미래에도 추가 분담금은 더 비싸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요, 과거에도 비싸서 힘들어했고요, 현재도 비싸서 고민하고 있고요, 미래에도 아마도 분양가가 32억인데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평 15억요,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과거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언론에 나온 추가 분담금의 공포는요, 굉장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공사비 인상이었어요. 그 공사비 인상에 보면요, 토지비랑 공사비의 인상이 항상 이슈가 될 때 추가 분담금이 논란이 되었고, 재건축 재개발도 항상 이 추가 분담금이 산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쟁하듯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지금 초기 건데도 앞으로도 비싸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문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비싸다는 추가 분담금은요,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락장에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로 형성이 되지만요.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면요. 추가 분담금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과거부터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의 추가 부담금은요. 늘 이슈가 되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지금 현재에 살면서 현재가 비싸다는 오류에 매번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까먹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장은요. 과거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가격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차별적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지역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모든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불공평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오른 데는 더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는 적게 오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엉터리 부동산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고배당 주식 사두세요. 주식을요 옵션으로 둬야지 메인으로 두면 안 됩니다. 자산에서는요. 저도 주식을 하지만요. 지금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더 안전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 로키 현실성이 없어요. 초과 분담금 7, 8억 더 내야 될 텐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은 초과 분담금을 내더라도 이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입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로키는 서울로 따지면요. 마포, 성동구 수준입니다. 해운대가 강남권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용산권에 해당되는 데가 이제 수영 정도, 수영의 일부 지역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더 내더라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반응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싼 가격에 구입했으면요. 예전에도 싼 가격이었고 그거에서 인플레이션 적용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 당시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음마아파트 평당 68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조금 넘는 매매가였습니다. 그리고 음마아파트가 90년대는 2억이었습니다. 2억대, 3억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7억, 8억 가잖아요. 근데 그때 2억도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원베일리가 처음에 너무 비싸다. 분양가 이럴 수 있냐. 분양가 5,500만 원 해가지고 5,800만 원 가가지고 19억, 20억에 분양한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미쳤다 했는데 그게 40억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가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잖아요. 현재에 살지만 미래도 다가올 나의 현재잖아요. 그거를 고민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로키 10억인데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해요? 그림의 떡인데. 예, 그림의 떡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는 다양한 자산가가 있고요. 세상에는 또 중서민층이 있고 돈이 부족한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